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철규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예,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무총장 굉장히 중책인데 어떻게 이끌지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튼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부담스럽지만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 당이 잠시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빠른 시일 수습하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그 당원들로부터 신뢰받고요. 또 지도부 상원의 화합하고 당원들께 안정감을 보여드리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 당이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네.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도부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일하려고 합니다. 예. 어제 첫 당정 회의를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어저께 대변인이 어저께 좀 발표를 한 것처럼 예. 어저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 우리 한일 정상회담 또 그다음에 남부 지역의 가뭄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심한 남부 지역의 그 가뭄 대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요즘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안정 문제, 또 난방비, 전기요금의 문제, 이런 민생 대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근로시간 조정 문제는 예. 어떤 경우든 근로자들의 그 선택권이 존중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휴식권과 건강권이 이렇게 보장되는 이런 탄력 근무제도로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여기 이런 방향으로 뜻이 모아졌고요. 네. 좀 일부터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불식도 뒤따라야 된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노동시간은 유연하게 조정하지만 분명히 휴식권도 보장하는 그쪽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서로 어떤 경우는 이 노사 간의 합의하에서 시간의 전체 근무 시간의 연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게 조금은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잘못 알려졌다.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쉬지는 못했었잖아요. 연차휴가 못 가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자명한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될까요? 유연하게 하지만 그러나 휴식권은 보장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요. 그건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제 많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안이 완성될 겁니다. 특히나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하고 독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거는 기시다 총리가 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관계자들은 늘 어느 나라든 외교적인 수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도 전혀 논의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걸 마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이 정당에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어찌 보면 공직자 아닙니까? 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의 구성원인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는 사실을 또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는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의제로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네,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날 정상회담 과정에 그런 말이 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로부터 들으신 이야기예요, 의원님은? 아니, 그거는 거기뿐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도 들었고요. 그런 걸 대화의 주제로 대화라는 게 서로 상호간에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언론이 일부 보도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더라. 본인들이 한 얘기 일방적으로 만약에 우리 야당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게 여야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사실은 총선 권청과 당 살림을 관리하는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선거 전당대회 선거에서 가장 조금 특이한 모습이 천하용인과 이준석계 전 대표의 행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공천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분들에게도? 네, 그걸 쳐보고 지금 질문하시면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따르는가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그런 거 같네요.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런 그동안의 이 활동 모습이라든가 언행 이런 것이 과연 이제 우리 당원들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판단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근데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는 선거 다음날 연포탕을 말하고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최고위원은 저를 포함한 개혁 후보들에 대해 영구 추방 대상이다, 훌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떤 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또는 지도부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용을 하려면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져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이제 드리면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총선과 관련돼서 누구는 되고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것은 그때 가서 제대로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모든 우리가 이 후보들 또 그다음에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남을 제안하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내도 여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든 야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라고 다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파에 따라 다르듯이 당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 대표는 예. 당 전체를 아우르고 또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도 또 포용하고 예. 그렇지만은 당 지도부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은 또 당내에서도 당원들 중에서도 또 그분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분이 다르잖아요. 지도부원들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본인을 지지하고 또 본인과 함께 생각하는 분들의 이 목소리 예. 또 대변하고 또 그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 게 지도부 구성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꼭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라면은 그분들이 그렇죠. 주장하는 우리 당의 당론과 배치되고 우리 당의 전체 구성원 다수의 목소리가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씀도 맞네요. 그렇게 예. 좋겠습니다. 지금 신임 사무총장이 보는 내년 총선 공천의 첫 번째 조건, 1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저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당무가 한 개인의 생각, 자기의 뜻이 강조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늘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이 반복되어 왔던 이런 폐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소화되고 그런 것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국민이 바라는 후보 공천하면은 공천하면 그것이 바로 공천의 승리 비결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분, 신뢰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공천의 바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 곧 있으면 뽑을 것 같은데 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원내에서 야당과 최전선에서 대화하고 야당을 상대한 분 아닙니까? 원내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대표입니다. 야당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네요. 의원들을 잘 아우르시고 포용하면서 지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선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보다는 전체 우리 당과 또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일할 사람인데 든든한 인재도 구하고